안녕하세요. 엑스런 클래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레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LM 어플리케이션을 구조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성능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이 레그라는 아키텍처 구조를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이런 레그 아키텍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구성되는지 설명을 주로 드릴 거고요. 나중에는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런 주로 내용들이 이런 내용을 다룰 겁니다. 채팅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하고요. 이런 흐름 중에서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폰데이먼 구조, 컴퓨터 아키텍처와 또 그에 따른 그 안에서 또 LLM이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LLM 아키텍처 그리고 여기에서 활용되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인베딩이라는 것과 토큰화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LLM 어플리케이션 전체적인 플로우, 일반적인 플로우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레그가 활용이 된 LLM 어플리케이션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 대화의 전반적인 처리 흐름, 우리 일반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냥 질문적으로 내일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쪽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어제 과거에 무슨 이력이 있었는지 보고 또는 기억이 안 난다면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걸 찾아봐서 내용들을 보고 아, 약속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네, 몇 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기본적으로 이런 채팅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입력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판단을 해서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보면 보조기억 장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나 메모리 같은 것 일반 사람 활용해서는 이렇게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런 게 되겠죠. 주변 기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검색하고 찾아본 다음에 몇 시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레그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채팅 대화 처리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컴퓨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폰 노이만이 만들 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람의 구조와 동일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풋 디바이스와 아웃풋 디바이스가 있고 중간에 그 컴퓨터 메인 구조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입력을 받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앞에 대화 플로우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인풋 디바이스에서 입력된 내용이 들어오고 들어온 내용들을 중앙 처리 장치가 CPU가 막 처리를 한 다음에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가를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이제 메모리 유닛에서 과거에 기록이 된 내용이 있으면 약속 시간 앞에 같은 경우는 약속 시간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러면 몇 시에 약속하겠다는 기억이 있으면 갖고 와서 대답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아웃풋 디바이스에 보내주겠죠. 그러면 이제 아웃풋 디바이스가 이제 그 내용을 다시 반환하는 출력 내용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메모리 유닛이 만약에 없으면 여기 옆에 이제 디스크나 보조 기억 장치 같은 주변 기기들이 있겠죠. 그런 주변 보조 기억 장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갖고 와서 메모리를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찾아서 아웃풋 디바이스에 전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 구조도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입력된 내용을 받아서 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들과 처리 장치를 이용을 해서 처리한 다음에 어떤 그 아웃풋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는 반환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LLM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활용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LLM이라고 하면 사실 아주 기본이 되는 챗GPT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것이 있는데 GPT, 챗GPT 그리고 챗GPT를 있게 한 GPT 그리고 GPT를 있게 하는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PT의 T가 트랜스포머거든요.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가 뭐냐 하면 이런 구조를 아키텍처를 가진 신경망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거를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데 이런 구조의 내용들에서 보면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인풋 인베딩이었어요. 그리고 아웃풋 인베딩
인풋과 아웃풋 임베딩된 것들이 데이터 이 모델에 메인에 들어가는 거에 첫 번째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결국에는 뭔가 임베딩을 해서 이런 모델들이 막 훈련을 하고 뭐 인퍼런싱을 한 다음에 결과를 아웃풋으로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보여드렸던 이 아키텍처,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구조하고도 또 비슷하죠. 또 이 모델 자체, LLM 아키텍처 모델 자체에서도 인풋을 받고 뭔가 처리를 하고 기억하고 처리하는 거 내용을 만들고 그걸 다시 아웃풋으로 전달해 놓는 그런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인풋과 처리와 아웃풋을 할 때 LLM 아키텍처에서는 임베딩이라는 걸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이런 임베딩 모델, 뭐 LLM 아키텍처 모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폰 노이만 아키텍처 안에서 보면 이렇게 또 LLM 모델이 어떻게 보면 중앙 CPU 장치나 메모리 유닛 안에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어떤 내용들이 무엇인지 어떠한 그 입력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베딩을 하고 그 내용들을 처리를 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내보내주는 이런 플로우를 계속 처리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와 LLM 모델이 동작하는 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드러낸 내용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구조를 흐름들을 쭉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입력을 받으면 메모리에 들어가고 메모리에 들어간 것 중에서 모델에서도 모델을 특히 이제 인풋 부분을 임베딩을 하고 모델이 처리한 다음에 다시 임베딩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이런 작업들을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나온 거를 또 다시 컴퓨터가 아웃풋 디바이스에 전달을 해줘서 어떻게 뭐 출력을 하거나 프린트하거나 파일로 만들거나 뭐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구조 속의 구조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러한 연결된 구조 안에 보면 아까 임베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베딩이 왜 필요할까? 우리 컴퓨터에서만 봐도 뭐 인풋 디바이스와 아웃풋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인풋은 뭔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시각적이거나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그 텍스트라든가 뭐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걸 받으려면 뭐 한글 써준 걸 보여주면 얘가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글을 뭐 한글이든 영어든 써준 거 내용들을 어떻게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방식들을 해주는 게 이제 전환해주는 게 이제 인풋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인풋 디바이스 우리 가장 흔한 걸로는 키보드가 있죠. 그래서 키보드는 A를 치면 우리가 A를 쳤다는 것을 컴퓨터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A라는 것을 다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뭐잘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죠.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0과 1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변환된 내용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고 그런 것들을 꺼내다가 어떤 CPU를 통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를 이제 아웃풋 디바이스에 보여주는 거죠. 아웃풋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인풋 디바이스에서 뭐 키보드가 입력하면 그걸 다 0과 1로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 메모리 컴퓨터에서 그걸 처리하는 것처럼 아웃풋 디바이스 보낼 때도 결국에 보내기 직전의 내용은 뭐냐면 전부 0과 1인 거죠. 0과 1인 것을 받아다가 아웃풋 디바이스에서는 뭔가 그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환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베딩이나 인코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베딩을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모델 구조에서도 보신 것처럼 인풋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쪽에 이렇게 인베딩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베딩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기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특히 벡터로 바꾸는 과정을 이제 엠베딩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는 자연어, 우리 사람 말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숫자로 바꿔주는데 사람 쓰는 언어도 많고 자연어도 종류도 많고 단어 자체도 많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숫자로 바꿔주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나든가 처리의 한계 때문에 처리할 디바이스의 한계 때문에 처리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함축적인 의미로 함축적인 메모리 기억 공간으로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벡터화를 시킵니다. 그거를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인베딩이라는 게 뭐냐? 그냥 자연어를
컴퓨터가 알 수 있게 바꿔놓는 거다. 숫자로 바꿔놓는 거다. 그 숫자도 숫자지만 벡터 형태로 바꿔놓는다. 그게 임베딩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숫자 형태의 벡터로 바꾸는 게 임베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건데 메밀꽃 필 무렵의 책과 운수 좋은 날 뭐 예시입니다. 이런 책들이 있고 이 책들 안에 기차가 들어가 있는 기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센 거죠. 가장 이게 기본적인 게 이제 빈도를 기준으로 벡터화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차가 메밀꽃 무렵에는 0번 들어가 있고 기차라는 단어가 운수 좋은 날에는 2번 들어가 있고 사랑 손님과 어머니 뭐 여기에는 기차라는 말이 단어가 10개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세면서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쭉 해놓고 보니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걸 가지고 벡터화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기차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요 옆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0, 2, 10, 7 요거 이렇게 쭉 이렇게 네 가지를 연결을 쭉 해놓으면 그게 벡터잖아요. 벡터라는 게 숫자나 그 연결된 그 집단 묶음을 이제 벡터라고 하니까 숫자나 그 숫자에 연결된 묶음 정해진 묶음 이런 거를 벡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기차라는 거를 0, 2, 10, 7 이렇게 네 가지의 숫자를 묶은 벡터로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 기차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0, 2, 10, 7이라는 게 기차야 라고 알려주는 게 이제 임베딩인 겁니다. 그리고 막걸리라고 하는 거면 01, 00이라고 된 게 막걸리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임베딩을 해주는 거고요. 선술집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신해서 임베딩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똑같이 이제 책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책 같은 경우에는 빵빵빵 이게 아무것도 단어가 안 나왔으니까 빵빵빵이라는 거는 메밀꽃분행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 소설이고 운수 좋은 일의 소설은 211이라는 것으로 대표할 수 있다. 무슨 책이냐고 안 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211 책을 읽었어. 이 소설을 읽었어. 이러면 운수 좋은 날을 읽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한테 전달을 해주는 방법을 이렇게 숫자로 바꿔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로 바꿔놓아야 컴퓨터 안에서는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에서도 텍스트 이런 텍스트로 받은 게 아니라 숫자로 변환된 거를 받았고요. 네, 그 얘기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뭐 단어라든가 아니면 책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 그 책의 수와 단어의 수의 행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게 이 벡터 공간에 바꿔놓는 방법이 바로 임베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임베딩의 정의처럼 말씀드렸죠. 그 자연어를 숫자 형태의 벡터로 바꾸는 거. 그래서 자연어 기차를 0, 2, 17 이걸로 바꾼 거. 이게 바로 임베딩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이 임베딩 했다. 기차를 0, 2, 17로 바꾼 것을 임베딩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바꾸는 방법 전체적인 과정을 임베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모델에 입력을 받을 때, 뭐 훈련할 때, 뭐 이럴 때 다 임베딩이라는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큰화라는 게 있습니다.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텍스트를 토큰이라고 볼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분리하는 거예요. 텍스트 우리 그 문장이 쭉 나올 수 있잖아요. 문장도 나올 수 있고 뭐 문단도 나올 수 있고 나누는 단위로 분리하는 것 자체를 이제 토큰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텍스트를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문단을 문장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문장을 다시 또 단어로 나눌 수도 있고 단어를 다시 또 나눠서 형태소로 나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텍스트 입력받았을 때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통해서 쭉 텍스트들을 하나에 모아서 코퍼스라는 걸로 만들죠. 이 코퍼스라고 하면 이제 말뭉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는 토큰화 작업을 거치고 뭐 정제하고 정교하고 인코딩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아까 이 전에 배웠던 임베딩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내용을 거치면 이제 피처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 피처들을 그러면 이제 분석 모델, 아까 트랜스포머나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ML이나 AI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서 훈련시키고 인퍼런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방법들이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다. 자연어 처리 과정 중에서 토커나이제이션이 들어가는 위치가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석이 되고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LLM 어플리케이션 플로우에서도 그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챗 GPT한테 우리 다 인풋으로 그냥 인풋 텍스트 보내주죠. 그러면 그냥 아웃풋으로 뭔가 대답이 오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런 작업들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만.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 전체 구조와 흐름은 이렇습니다. 인풋 텍스트, 사람이 뭐, 안녕하세요.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챗 GPT한테 물어보면 그런 아까 단어들, 텍스트들이 토커나이제이션이 됩니다. 네, 토커나이징이 돼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고 그 형태소 분석으로 나눠진다면 나는 뭐 이렇게 더 세밀하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임베딩이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게 그냥 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아까 벡터화 했었죠. 그 책 제목이나 기차처럼 나라는 게 그러면 00, 10, 3 뭐 내지는 0.1, 2.5, 3.5 뭐 이런 식의 벡터 순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이 이제 결국에는 트랜스포머 같은 챗 GPT 같은 그런 모델들의 인풋을 들어가게 되고요. 이 모델들이 그러면 뭐 트레이닝을 하거든 훈련을 했던 내용들과 또 인퍼런스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온된 내용들을 이제 아웃풋으로 텍스트로 보여주는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가 바로 LLM 어플리케이션의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챗GPT API나 뭐 터미널에서 칠 때는 그냥 아무런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됐지만 입력하고 출력을 받았지만 중간에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하려는 건 이제 레그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해서 리트라이벌 해오는 거예요. 리트라이벌이 회수해오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입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이제 레그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트레인 타임하고 서비스 타임하고 좀 다릅니다. 트레인은 뭐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문서들, 뭐 파일이나 텍스트, 뭐 이런 문서들, 뭐 PDF라든가, 뭐 엑셀, 뭐 PPT,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거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전부 다 그 안에 텍스트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텍스트들을 다 입력을 시켜서 토커나이즈 시키고 엠베딩 시켜서 벡터 DB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그 한 책을 하나 넣는다고 치면 책의 텍스트들이 쭉 나오고 PDF를 넣으면 PDF에 있는 책 내용들이 텍스트들이 쭉 이제 텍스트로 바뀌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토커나이즈에서 분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단어로 인베딩이 돼서 숫자로 표현이 되겠죠. 벡터로 표현되고 그 벡터로 표현된 것들을 DB에다가 쭉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한 문장 단위로 한다고 문장 단위로 뭐 단어 단위로 쭉 이렇게 DB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인베딩 시켜놓은 거를 저장해 놓은 거 이게 이제 트레인 타임이나 준비할 때 서비스 할 때 동작하는 내용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DB들을 쭉 저장해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아까 얘기했던 책이라든가 문서라든가 무슨 법률 자료라든가 무슨 뭐 의학 전문 서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텍스트로 바꿔서 토커나이즈하고 인베딩 한 다음에 벡터 DB에 쭉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 이제 실제로 서비스 타임에는 똑같이 이제 사용자가 인풋을 하겠죠. 뭐 아까 예전에 그 오픈 GPT에 설명드릴 때도 한 것처럼 무슨 법률이라든가 뭐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게 뭐야? 그걸 예로 들어볼게요. 연말정산 관련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파일들 뭐 이런 것들을 올린 거죠. 올려서 DB로 저장을 해놨다고 치면 사용자가 이제 연말 DB 이번 연도에 기본 소득 공제는 금액은 가족 소득 공제 금액은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그 내용 자체도 똑같이 토커나이즈 되고 인베딩 되겠죠. 그래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다 숫자로 바뀐 다음에 그게 리트라이버라는 거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보내지면 얘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리트라이버가 이 입력된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을 찾아서 벡터 DB에서 찾아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뭐 입력한 내용 뭐 가족 이번 연도에 기본 가족 공제 금액이 얼마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DB 내에서 그 입력한 내용과 유사한 DB들을 유사한 내용들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벡터DB에 갖고 있던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그 LLM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달된 내용들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LLM이 아웃풋 문장을 만들게 되고 만들어진 문장들을 이제 아웃풋으로 제공해 주겠죠. 레그 아키텍처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관련된 콘텍스트들을 같이 그 DB 정보 시스템 뭐 이런 쪽에서 찾아와서 제공을 해주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해주기 때문에 정확도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렇게 어떤 특정 도메인이나 특정 그 문서에 기반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을 정확하게 잘 답변하기 때문에 레그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한 번 더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가장 좀 많이 활용되는 아키텍처 구조인데요. 이게 LLM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아주 일부분에 여기 들어있긴 해요. 이것들 차근차근히 보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엔드 유저가 입력을 프롬프트를 보내죠. 그러면 UI에서 뭔가 처리를 하고 처리한 것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하는 카피는 아까 말씀드린 인베딩 모델을 해서 인베딩이 되는 거죠. 데이터들이 인베딩 되고 이런 내용들이 벡터DB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벡터DB에 들어간 내용들이 들어간 내용들과 함께 벡터DB에 있던 내용과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필터가 돼서 나오게 되고요. 데이터가 나온 거를 얘가 필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필터가 된 일부 관련된 데이터들만 얘가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프롬프트에서 그 입력받은 것들, 여기 리트라이브를 해온 것과 입력받은 내용들, 여기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들 두 가지를 합쳐서 입력 프롬프트에 집어넣게 되고 입력 프롬프트가 그러면 LLM에 전달이 돼서 LLM이 뭔가 처리를 하고 결과를 이제 뭐 클래시파이어나 뭐 필터나 뭐 이런 뭐 이상한 말이 되는 것도 걸르고 한 다음에 실제로 LLM 아웃풋이 나와서 사용자한테 다시 전달되는 그 UI에게 전달이 되는 이런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레그 어플리케이션의 구조가 진행이 되고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레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정확성도 높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엉뚱한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좋은 품질의 그 LLM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요거를 실제로 구현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